이진우 소위는 갓 임관한 육군 장교로서 자신의 빛나는 미래를 확신하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명석한 두뇌와 빈틈없는 논리,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그의 눈에는 성공으로 가는 길만이 보였고 그 길은 오직 위로 향할 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이상과는 사뭇 달랐다. 임관 후 첫 발령지는 전방에 한적한 최전방 부대였다. 낡은 막사와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 그리고 자신의 눈에는 한없이 느려 보이기만 하는 병사들의 움직임은 진우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그는 이곳이 자신의 빛나는 경력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답답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진우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흐트러짐 없는 군복을 매만졌다. 그의 칼날 같은 다림질은 그의 완벽주의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라면 이 답답한 부대도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고리타분한 보고, 체계와 비효율적인 관행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기보다 옛날에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푸념을 늘어놓는 선임 하사관들은 진우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젊음과 열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부대 내 작은 의무실에 입원한 병사 면회 시간이 되었다. 진우는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면회객들을 맞이했다. 대부분은 부모나 연인, 친구들이었다. 그들 모두 병사들과 반가운 해우를 나누며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한 명의 면회객이 진우의 눈에 거슬렸다. 낡은 등산복 차림에 모자를 깊이 눌러쓴 노인이었다. 굽은 허리와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깊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의무실 한편 침대에 누워있는 이등병 박준혁의 면회를 왔다. 어르신, 누구십니까? 면회 신청은 하셨습니까? 진우는 딱딱한 어조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불친절함이 섞여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봐, 박준혁 일병 할아버지 되는 김상현이라고 하네. 미리 연락했었는데. 김상현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졌다. 진우는 노인의 말을 자르고 준혁의 면회 기록을 뒤적였다. 아, 박준혁 이병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군요. 그런데 어르신 복장이 영 불편해 보이십니다. 군부대는 규율이 엄격한 곳입니다. 다음부터는 단정하게 오셔야 합니다. 진우의 말에는 훈계하는 듯한 뉘앙스가 짙게 배어 있었다. 김상현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반감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한 고독함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진우는 그런 노인의 모습에 더욱 심술이 났다. 젊고 유능한 자신과는 다르게 저 늙은이는 한없이 초라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였다. 그의 눈에는 노인이 그저 부대의 질서를 방해하는 존재로 비칠 뿐이었다. 노인은 준혁의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준혁은 팔에 깁스를 한 채 힘없이 누워 있었지만 할아버지를 보자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할아버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힘드셨을 텐데. 준혁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괜찮다, 준혁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그저 나 얼굴 한번 보러 온 것뿐이니. 김상현 노인은 손등으로 준혁의 이마를 쓸어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지극히 평범했지만 진우는 그 평범함 속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마치 그들만의 견고한 세상이 따로 존재하는 듯했다. 갑자기 김상현 노인이 과거 군 생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말이야, 군대가 정말 지독했어. 훈련도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지. 산에 들어가면 며칠씩 나오지도 못하고 그저
살아남는 게 목표였어. 노인의 목소리에는 회한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마치 전쟁터를 다시 걷는 듯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진우는 노인의 이야기가 못마땅했다. 그는 이런 옛날 이야기가 요즘 시대 군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나약한 정신을 심어줄 뿐이라고 여겼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노인의 말을 잘랐다. 어르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군대 얘기나 하고 계십니까? 요즘 군대는 과학화되고 현대화되어서 어르신이 겪으셨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신력만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효율과 시스템이 중요하죠.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노인의 이야기가 지겹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김상현 노인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의 깊은 눈빛에 아주 잠깐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곧바로 그의 표정은 다시 평온해졌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준혁의 손을 다시 잡았다. 노인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손자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진우에게 묘한 승리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노인의 침묵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아서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잠겨 있는 듯했다. 면회 시간이 끝나자 노인은 준혁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우는 노인의 뒷모습을 힐끗 보았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초라한 노인. 그는 그저 한 명의 늙은이가 제자리에서 헛된 과거를 붙잡고 사는 모습이라고 치부했다. 노인이 문을 나서려 할 때 진우의 시선이 문득 노인의 군복 자락에 닿았다. 낡고 바랜 군복, 아니 군복처럼 보이는 오래된 작업복이었다. 그 옷깃에는 희미하게 뭔가 새겨져 있는 듯했다. 진우는 순간 눈을 가늘게 떴지만 너무 멀고 희미해서 정확히 볼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고개를 흔들며 별것 아니라 생각했다. 그저 오래된 옷가지의 해진 부분일 것이라고. 노인이 떠나고 나서 박준혁 일병은 침대에 누운 채 눈물을 글썽였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준혁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진우는 준혁의 나약한 모습이 또 한 번 못마땅했다. 박일병, 군인이 눈물을 보입니까? 사내 자식이 왜 그래? 진우는 준혁을 질책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소희님은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준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의무실 안쪽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최 중사가 다가왔다. 최 중사는 나이가 지긋한 하사관으로 늘 과묵하고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진우에게 예의를 갖춰 격려를 한 후 준혁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준혁아, 할아버지 괜찮으시다.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최 중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왠지 모를 위로와 깊이가 느껴졌다. 그리고 최 중사는 진우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고와 함께 묘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최 중사의 눈빛이 불편했지만 굳이 대꾸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진우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노인의 침묵과 준혁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던 노인의 옷깃에 새겨진 그 무엇인가가 자꾸만 신경 쓰였다. 그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지금까지 그는 모든 것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며 살아왔다. 감정은 그에게 불필요한 사치였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견고한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작고 미미한 균열이었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에 앉았다. 텅 빈 공간에 자신의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겪었던 상황을 다시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왜 그 노인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그리고 박준혁 일병은 왜 그렇게 할아버지를 보며 울었을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애썼지만 이번만큼은 잘 되지 않았다. 왠지 모를 찜찜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는 문득 학창시절에 읽었던 고전소설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 그는 그 구절을 비웃듯 흘려들었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는데 그런 고리타분한 교훈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은연중에 깨닫게 해주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왠지 모를 피로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최중사를 마주쳤다. 최중사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우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소희님, 어제 면회 오신 어르신께 너무 심하셨습니다. 최중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진우는 얼굴을 붉혔다. 중사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군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한 것뿐입니다. 진우는 애써 변명했다. 최중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기강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예의도 중요합니다. 특히 그분께는 더더욱 말이죠. 최중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진우를 지나쳐 걸어갔다. 그의 마지막 말은 진우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특히 그분께는 더더욱 말이죠. 최중사의 말 속에는 마치 그 노인이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암시가 담겨 있는 듯했다. 진우는 식당으로 향하면서 최중사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최중사가 평소의 좀처럼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최중사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터였다. 진우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오만함은 여전했지만 그 오만함 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분명했다. 어쩌면 그 노인은 단순한 박준혁 일병의 할아버지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진우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그의 빛나는 미래는 갑자기 먹구름에 가려진 듯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방식과 신념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그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이끌고 있었다. 진우는 식사를 마친 후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제의 노인과 최중사의 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답답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 애썼지만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무심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그의 임관기념 사진과 함께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그의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늠름한 군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진우는 아버지의 군복에 새겨진 훈장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훈장들은 아버지의 자랑이자 진우의 자부심이었다. 아버지는 진우가 어렸을 때 늘 군인은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존재다.
명예와 희생이 가장 중요하다. 고 말씀하셨다. 진우는 아버지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문득 진우의 눈에 아버지의 군복 오른쪽 가슴에 달린 훈장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진우가 전에 본 적 없는 훈장이었다. 작고 낡았지만 왠지 모르게 특별해 보였다. 그는 그 훈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 훈장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진우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어쩌면 어제의 노인과 아버지의 과거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것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자신도 모르게 얽혀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진우는 사진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대신 혼란과 불안감, 그리고 강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제의 노인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그 비밀은 진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를 뒤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진실일지도 몰랐다. 진우는 자신이 그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숙명적인 이끌림이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진우 소위는 어제의 면회 사건 이후 묘한 혼란에 빠졌다. 김상현 노인의 침묵과 박준혁 일병의 흐느낌, 그리고 최 중사의 의미심장한 말은 그의 마음속에 의문의 씨앗을 심었다. 특히 아버지의 낡은 사진 속 낯선 훈장은 그 씨앗을 싹 틔우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는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들을 곱씹으며 밤을 지새웠다. 그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고가 일렁였다. 아침 점호 시간, 진우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병사들을 살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장교의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의 눈은 무심코 박준혁 일병에게 향했다. 준혁은 여전히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듯 보였다. 진우는 준혁의 얼굴에서 할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과 애틋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 감정은 진우가 이해하기 힘든 종류의 것이었다. 점호가 끝난 후 진우는 최 중사를 조용히 불렀다. 중사님, 어제 면회 오신 김상현 어르신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진우는 최대한 무심한 척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최 중사는 진우의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소희님께서 그분을 궁금해하실 줄 알았습니다. 최 중사는 나지막이 말했다. 별로 궁금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혹시 부대 관련 과거에 연관된 분이신가 해서 여쭈어보는 것뿐입니다. 진우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최 중사는 이미 진우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김상현 어르신은 말하자면 이 부대에 살아있는 역사 같은 분이십니다. 최 중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응시했다. 아니, 어쩌면 이 나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진우는 최 중사의 말에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살아있는 역사라니, 낡고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역사라고요? 어떤 역사 말씀이십니까? 진우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최 중사는 고개를 돌려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안에 담긴 슬픔은 진우의 마음을 흔들었다. 소희님께서는 아직 젊으셔서 모르실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의 평화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는지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름 없이 사라졌고 어떤 이들은 살아남았지만 영원히 잊힌 채 살아갑니다. 김상현 어르신이 바로 그런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최중사의 말은 진우의 심장을 쿵 하고 울렸다. 이름 없이 사라진 자들, 살아남았지만 잊힌 채 살아가는 자들. 그 말들은 진우가 평소 접해왔던 군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진우가 배운 군대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을 추구하는 곳이었다. 희생은 미화되었고 패배는 논외였다. 하지만 최중사의 말은 군대의 또 다른 이면을 보여주는 듯했다. 잊혀지고 소외된 영웅들의 이야기. 하지만 어르신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진우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최중사는 씁쓸하게 웃었다. 훈장이 반드시 가슴에 달려 있어야만 훈장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훈장은 사람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법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훈장이 너무 무거워 참아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중사의 말은 알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던 김상현 노인의 옷깃이 떠올랐다. 희미하게 새겨져 있던 그 무엇인가. 그것이 훈장이었을까? 하지만 노인은 등산복 차림이었는데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며칠 후 진우는 부대 도서관에서 우연히 낡은 군사 잡지를 발견했다. 창간호에 가까운 오래된 잡지였다. 먼지를 털어내고 잡지를 펼치자 빛바랜 사진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6.25 전쟁 당시의 참혹한 전장 모습과 그 속에서 싸우는 젊은 병사들의 모습이었다. 진우는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칫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병사 2명이 나란히 서 있었다. 한 명은 늠름한 인상의 병사였고 다른 한 명은 어딘가 익숙한 듯한 눈빛을 가진 병사였다. 그리고 그 익숙한 눈빛의 병사가 바로 김상현 노인의 젊은 시절 모습임을 진우는 직감했다. 사진 속 젊은 김상현은 지금의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늠름한 군복 차림에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 훈장들은 진우가 아버지의 사진에서 보았던 것과 흡사해 보였다. 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설마 저분이 정말 김상현 노인이라고?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잡지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설명이 붙어 있었다. 수도사단 소속 김상현 상병과 이름 없는 동료 병사, 최전선에서 용맹을 떨치다. 이름 없는 동료 병사라니. 진우는 그 문구에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소위님, 그 잡지를 보고 계셨군요. 최중사였다. 최중사는 진우의 어깨 너머로 잡지 속 사진을 흘긋 보더니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저 사진은 제가 갑부대에 전입 왔을 때부터 이곳에 있었습니다. 가끔 저 사진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최중사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이분이 정말 김상현 어르신이 맞습니까?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눈빛은 변치 않으셨죠. 진우는 사진 속 젊고 늠름한 모습의 김상현과 지금의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믿기지 않았다. 그는 잡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병사는 누구입니까? 이름 없는 동료 병사라고 쓰여 있네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중사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분은 김상현 어르신의 가장 친한 전우였습니다. 두 분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수많은 전투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실종되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실종 처리되었지만 사실상 전사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실종, 전사.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낡은 군복 사진과 그 훈장이 겹쳐졌다. 아버지도 육견유호 참전 용사이셨다. 그리고 진우는 아버지의 전사 기록을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전쟁 영웅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인 전공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다. 진우는 그동안 아버지의 겸손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병사분의 성함은 혹시 아십니까? 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중사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부대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분은 고아 출신으로 입대 당시에는 이름조차 불리지 못할 정도로 불우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부대에서는 그저 꼬맹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상현 어르신이 친동생처럼 돌봐주며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꼬맹이. 진우의 머릿속에 불현듯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던 애칭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진우를 꼬맹이 진우라고 부르곤 하셨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진우는 자신의 상상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의 직감은 왠지 모르게 불길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중사는 진우의 복잡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김상현 어르신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자신의 전공을 내세우거나 전쟁 영웅 행세를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하는 듯 보였습니다. 상훈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떤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진우는 잡지 속 사진과 최중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난날 자신이 김상현 노인에게 내뱉었던 무례한 말들을 떠올렸다. 그 나이에 군대 얘기나 하고 있어. 그의 말은 노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을 것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날 이후 진우는 김상현 노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는 노인의 출입 기록과 면회 기록을 다시 살폈다. 박준혁 일병은 노인의 유일한 손자였다. 준혁의 부모님은 오래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김상현 노인이 홀로 준혁을 키웠다고 했다. 진우는 준혁을 찾아가 할아버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혁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진우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말이 없으세요. 과거 이야기는 거의 안 하시고 그저 저한테 군인이 되면 강해져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았고 늘 말씀하셨어요. 준혁의 말은 진우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어제 노인에게 했던 행동은 그 가르침과는 정반대였다. 어느 날 오후 진우는 우연히 부대 근처 마을을 지나다가 김상현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낡은 손수레에 파지를 가득 싣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덩치 큰 누렁이 한 마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진우는 노인의 초라한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차를 멈추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상현 노인은 진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 젊은 양반이 여기까지 웬일인가? 괜찮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노인은 손사래를 쳤다. 진우는 노인의 손을 잡고 손수레를 끌었다.
노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어르신, 혹시 군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김상현 노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노인은 대답 없이 진우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경계심과 함께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진우는 노인의 반응에 당황했다. 최중사의 말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노인은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아닙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진우는 황급히 사과했다. 김상현 노인은 다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젊은 양반, 쓸데없는 과거는 캐묻지 않는 게 좋으이. 잊고 사는 게 편할 때도 있는 법이지.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묵직했다. 진우는 노인과 헤어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노인의 마지막 말은 마치 경고처럼 그의 뇌리에 박혔다. 잊고 사는 게 편할 때도 있는 법이지. 과연 무엇을 잊고 사는 것이 편하다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 노인은 자신의 영웅적인 과거를 숨기고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진우의 마음속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날 밤 진우는 또다시 꿈을 꾸었다.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고 생생한 꿈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들판을 걷고 있었다. 사방에는 불타버린 폐허와 시신들이 널려 있었다. 매캐한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걷다가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철조망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감옥과도 같았다. 철조망 너머에서는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철조망에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진우의 눈에 들어왔다. 젊은 군복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잔뜩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 남자는 진우를 향해 손을 뻗으며 무언가를 외쳤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입 모양만이 움직일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이 밝아지더니 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젊은 여인이 울부짖으며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곁에는 어린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진우를 향해 손을 뻗으며 아빠라고 외쳤다. 그 아이의 얼굴은 놀랍게도 어린 시절의 진우 자신과 너무나 흡사했다. 진우는 꿈속에서 깨어났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그는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 같았다. 황량한 들판, 철조망, 그리고 비명을 지르던 여인과 어린아이. 특히 어린아이의 얼굴이 자신과 닮아 있었다는 사실은 진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꿈을 꾸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꿈이 김상현 노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진우는 침대에서 내려와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그의 목을 타고 넘어가자 조금 진정이 되었다. 그는 다시 침대에 앉아 꿈의 의미를 되새겼다. 전쟁, 포로 수용소, 그리고 슬퍼하는 여인과 아이. 이 모든 것이 혹시 김상현 노인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노인 곁에 있던 그 이름 없는 전우는 누구일까? 진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문득 자신이 왜 이토록 김상현 노인의 과거에 집착하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강렬한 이끌림이었다.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헤매는 듯한 느낌.
진우는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 비밀을 파헤쳐야만 할 것 같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았다. 어쩌면 그 노인의 과거 속에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 혹은 아버지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인지도 몰랐다. 진우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새로운 진실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다음 행보는 김상현 노인의 과거를 직접적으로 파헤치는 것이 될 터였다. 이진우 소위는 며칠 밤낮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악몽과 김상현 노인의 숨겨진 과거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고심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퍼즐 조각들로 가득했다. 황량한 전쟁터, 철조망 너머의 포로 수용소,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던 여인과 자신을 아빠라 부르던 아이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진우는 다시 부대 도서관을 찾아 낡은 군사 자료들을 뒤적였다. 육전 2호 전쟁 당시의 전투 기록, 실종자 명단, 그리고 포로 수용소 관련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보았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어떤 강한 이끌림이 그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 사람처럼 필사적이었다. 며칠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김상현 노인의 이름은 공식적인 상훈 기록이나 특수 임무 기록에서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이름은 마치 어떤 의도적인 힘에 의해 지워진 것처럼 희미했다. 진우는 이 사실에 더욱 의심을 품었다. 영웅적인 공을 세운 사람의 기록이 이토록 미미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누군가 그의 과거를 은폐하려 했을까? 그때 최 중사가 진우의 옆에 조용히 다가왔다. 소희님, 요 며칠 밤낮으로 그 일에 매달려 계시는군요. 최 중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묘한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최 중사를 바라보았다. 중사님, 김상현 어르신에 대한 기록이 너무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의적으로 지운 것 같습니다. 진우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최 중사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소희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훈장은 가슴속에 새겨지는 법이라고. 그리고 때로는 그 훈장이 너무 무거워 차마 드러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최 중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부대에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나이 드신 선임 하사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죠. 진우는 최 중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중사님? 옛날 아주 옛날 6.25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이 부대에서 아주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던 소규모 특수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정보 수집이나 요인 구출과 같은 위험천만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부대원들은 모두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임무가 끝나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유령 부대였다고 합니다. 최 중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진우의 심장을 조여왔다. 유령 부대라니요?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네, 실제로 그들의 임무는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생환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국가의 최고 기밀이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2명의 전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은 타고난 전술가이자 리더였고 다른 한 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생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진우의 머릿속에 잡지 속 김상현 노인과 이름 없는 동료 병사의 사진이 떠올랐다. 그 두 분이 혹시 김상현 어르신과 그 옆에 있던 병사입니까? 진우는 직감적으로 물었다. 최 중사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그들을 쌍둥이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함께 빛나며 서로를 지켜주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왜 그들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잊혀진 겁니까? 진우는 분노와 답답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최중사의 얼굴에 다시금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다. 그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임무에서 그들은 적의 함정에 빠졌다고 합니다.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명이 남은 전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위에서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작전의 실패를 덮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였겠죠.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자신을 희생했다. 은폐되었다. 그의 악몽 속 철조망과 비명을 지르던 여인, 그리고 아빠라고 외치던 아이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누가 희생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살아남은 분은? 진우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최중사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살아남은 분이 바로 김상현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희생된 분은 공식적으로는 실종 처리되었지만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고위 장교들은 그분의 희생을 철저히 묵살하고 심지어는 타령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김상현 어르신은 그 모든 진실을 짊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겁니다. 진우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김상현 노인이 짊어진 거대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 담겨있는 비극적인 희생. 그는 자신이 노인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웅의 상처를 헤집어 놓았던 것이다. 그 희생된 분의 성함은 혹시... 진우는 겨우 입을 열었다. 최중사는 진우의 눈빛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다. 소문으로는 그분이 소희님의 선친과 비슷한 성함을 가졌다고 합니다. 박 씨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어린 아들과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박 씨, 어린 아들, 아내. 그의 이름은 이진우. 그의 아버지 성함은 이병철. 성은 달랐지만 아들과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악몽 속 어린아이와 여인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군복에 있던 낯선 훈장. 그 모든 파편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듯했다. 진우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진우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다. 이번에는 더욱 생생하고 현실적이었다. 그는 꿈속에서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었다. 사방에서는 총성이 울리고 포탄이 터졌다. 그는 공포에 질려 쓰러져 있다가 한 젊은 병사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병사는 다름 아닌 젊은 시절의 김상현 노인이었다. 김상현은 진우를 끌어안고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폐허가 된 건물에 몸을 숨겼다. 김상현의 얼굴은 흙먼지와 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는 진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군번줄과 빗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와 어린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어린 시절의 진우 자신이었다. 이것을 나 아버지께 꼭 전해다오. 김상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갑자기 건물의 벽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다. 진우는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를 돌아보자 김상현은 무너지는 건물 잔해 속에서 진우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체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아서
모든 것을 알려야 해. 김상현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렸다. 진우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실제로 겪은 일 같았다. 꿈속에서 김상현 노인이 자신에게 건네준 상자,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있던 사진 속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 그리고 내 아버지께 전해다오라는 말.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했다. 그의 아버지는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아버지 또한 이름 없는 동료 병사였을지도 모른다. 진우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어떤 강렬한 결심이 피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이 혼란 속에 머물 수 없었다.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김상현 노인이 짊어진 비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숨겨진 이야기,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찾아보았다. 아버지의 유품함에는 낡은 시계와 오래된 지갑, 그리고 빛바랜 편지 몇 통이 들어있었다. 진우는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대부분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였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편지 한 통이 있었다. 겉봉투가 없고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 알 수 없는 편지였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낡은 종이 위에는 흐릿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전쟁의 참혹함과 동료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 상현아, 나는 여기서 버틸 테니 너라도 꼭 살아서 돌아가라. 내 아내와 어린 아들은 네가 지켜다오. 나의 희생은 잊혀져도 좋으니 너만은 반드시 살아서 진실을 알려다오. 그리고 내 아들을 잘 보살펴다오. 내 아들 이름은 이진우다. 진우의 손에서 편지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내 아들 이름은 이진우다. 그 구절은 진우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김상현 노인과 함께 사진에 찍혔던 이름 없는 동료 병사, 그리고 김상현 노인이 자신의 꿈에서 내 아버지께 전해다오라고 말했던 그 남자. 그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죽음의 문턱에서 김상현 노인에게 자신과 어머니를 부탁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상현 노인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잊힌 영웅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진우가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노인이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믿었던 전우였던 것이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오만함과 무지함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의 눈물은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범벅되어 있었다. 그는 김상현 노인을 찾아가 모든 것을 밝히고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드려야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목표와 함께 불타는 정의감이 솟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오만한 장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용감한 전사가 될 터였다. 이진우 소위는 낡은 편지 한 장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다. 내 아들 이름은 이진우다. 그 구절은 그의 심장을 찢어놓았고 동시에 그의 눈을 뜨게 했다. 자신이 그토록 오만하게 대했던 김상현 노인이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을 지켜달라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진우에게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를 안겨주었다. 그의 눈물은 비 오듯 쏟아졌고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진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김상현 노인을 찾아 나섰다. 평소 노인이 자주 파지를 줍던 마을 어귀부터 시작하여 준혁에게 들었던 노인의 행적들을 쫓았다.
그의 마음은 조급했다. 한시라도 빨리 노인을 찾아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리고 잊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김상현 노인이 짊어진 거대한 짐을 덜어주고 싶었다. 며칠 동안 진우는 부대 업무를 마치면 곧바로 노인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노인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진우는 초조해졌다. 노인이 사라지기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을 피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진우는 박준혁 일병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소희님, 할아버지가 요즘 자주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다쳤을 때 잠시 입원했던 병원 근처에 있는 노인 요양원인데 거기 계신 박 여사님이라는 분을 찾아가세요. 준혁의 말은 진우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박 여사라니. 진우의 악몽 속에서 비명을 지르던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혹시 그 여인이 어머니일까? 아니면 진우는 다음날 아침 일찍 준혁이 알려준 노인 요양원으로 향했다. 요양원은 부대에서 제법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마당과 화단이 인상적이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복되는 늙은이들의 기침소리와 간호사들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무실에서 박 여사라는 분의 거처를 물었다. 간호사는 진우를 힐끗 보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삼킥 2호실을 알려주었다. 삼킥 2호실 문 앞에는 작은 명패에 박수정 여사라고 쓰여 있었다. 진우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의 어머니 성함은 이수정이었다. 박 여사의 이름이 박수정인 것을 확인하자 진우의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백발의 노인이 창밖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은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노인의 곁에는 덩치 큰 누렁이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앉아 있었다. 바로 김상현 노인이 늘 데리고 다니던 그 개, 가을이었다. 진우는 가을을 보자마자 직감했다. 김상현 노인이 분명 이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박수정 여사라는 분이 김상현 노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진우는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수정 여사님. 저는 이진우, 소희라고 합니다. 박수정 여사는 진우의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았다. 마치 진우의 얼굴에서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떨렸다. 철수야. 진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철수는 아버지의 어릴 적 이름이었다. 아버지의 낡은 편지에도 이병철, 별명은 철수라고 적혀 있었다. 진우는 박수정 여사가 자신의 어머니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의 악몽 속 비명을 지르던 여인이 바로 이 박수정 여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갑자기 가을이 진우의 발치에 얼굴을 비비며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었다. 마치 오랜만에 주인을 만난 듯한 행동이었다. 진우는 의아했지만 가을의 행동에서 어떤 미묘한 긍정적인 신호를 읽었다. 진우는 박수정 여사에게 아버지를 언급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박수정 여사는 진우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파편적인 기억들을 더듬으며 과거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전쟁 당시 김상현 노인과 진우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함께한 부대에서 의무병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그녀와 진우의 아버지는 연인이었고 곧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예정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와 김상현 노인이 마지막 특수임무에 투입된 후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김상현 노인은 살아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실종 처리되고 심지어 일부 고위 장교들은 아버지를 탈영병으로 몰아붙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박수정 여사는 그 후 충격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오랜 세월을 이곳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진우는 박수정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의 편지에 담긴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김상현 노인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노인은 단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진우를 지키기 위해 모든 진실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박수정 여사의 이야기는 진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의심조차 지워버렸다. 박수정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문 앞에는 김상현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은 진우와 박수정 여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왠지 모를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했다. 진우는 노인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그는 눈물을 쏟으며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김상현 노인은 진우의 행동에 당황한 듯 몸을 움찔했다. 젊은 양반, 이게 무슨 짓인가?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당혹감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들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노인을 올려다보았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제가 감히 저의 아버지를 지켜주신 은인께.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흐느꼈다. 노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슬픔,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체념.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깊고 고요해졌다. 그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젊은 양반, 어떻게 알았나? 노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진우는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노인에게 내밀었다. 노인은 낡은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편지 속 아버지의 필체를 보자 노인의 얼굴은 한없이 슬픔에 잠겼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수십 년간 억눌렸던 슬픔과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가을 또한 노인의 발치에 얼굴을 비비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마치 주인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박수정 여사도 노인의 흐느낌을 듣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흘렸다. 김상병님,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어. 그녀는 아련한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는 듯했다. 진우는 노인과 함께 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슬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 순간 진우는 자신이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을 깨달았다. 김상현 노인과 박수정 여사,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그들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는 노인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노인의 희생을 인정받게 할 것이라고. 노인은 진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다. 젊은 양반, 그럴 필요 없네. 나는 그저 조용히 살다가 가을이와 함께 갈 뿐이네. 지난날의 아픔을 다시 들춰내고 싶지 않네. 노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안 됩니다, 어르신.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에도 쓰여 있습니다. 살아남아서 진실을 알려달라고. 저는 어르신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이었다. 김상현 노인은 진우의 굳은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진우가 자신의 오랜 짐을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었다. 노인은 진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오랜 세월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진우는 요양원을 나섰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험난한 길이 놓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두렵지 않았다. 아버지의 명예와 김상현 노인의 희생을 밝히는 것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과거에 오만하고 어리석었던 자신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찾아 나서는 길에 들어섰다. 가을은 진우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다시 박수정 여사의 곁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서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진우는 부대로 돌아와 밤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최 중사와 함께 김상현 노인과 아버지의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방법을 모색했다. 최 중사는 진우의 변화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진우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모든 방면에서 도왔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진실을 밝히고 억울하게 잊힌 영웅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 이 과정에서 진우는 아버지의 전우였던 김상현 노인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노인은 진우에게 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이야기해 주었고, 진우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노인은 여전히 과거의 아픔에 시달렸지만 진우의 존재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가을은 이제 진우가 요양원을 방문할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방여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 진우는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역사 속에 묻힌 진실을 끄집어내고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싸움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짐의 무게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의 내면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진정한 용기와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진우, 소희는 김상현 노인과 박수정 여사에게서 아버지 이병철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은 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죄책감뿐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노인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길은 험난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진우는 먼저 최 중사를 찾아갔다. 최 중사는 진우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했다. 소희님, 결국 여기까지 오셨군요. 제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이 진실이 너무나 거대하고 위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중사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중사님.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언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영웅이었고 김상현 어르신 또한 영웅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이 묻히게 둘 수는 없습니다. 진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단호한 모습에 최 중사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소희님.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이 오래된 비밀을 밝히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김상현 노인과 아버지 이병철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다. 군기록 보관소는 물론 국가기록원에서도 그들의 특수임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지워진 듯했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이 당시 작전 실패를 은폐하려는 세력의 의도적인 조작임을 확신했다. 분명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고위 장교들이 관련 서류들을 모두 파기했거나 은닉했을 겁니다. 최 중사가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책을 감추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사람들입니다. 진우는 실망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면 비공식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들은 김상현 노인이 이야기해준 파편적인 기억들을 토대로 당시 임무에 참여했던 다른 인물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대부분의 참전 용사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기억이 흐릿했다. 그러던 중 진우는 김상현 노인이 박수정 여사를 자주 찾아갔던 것을 떠올렸다. 박수정 여사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는 분명 진실의 조각들이 남아있을 터였다. 진우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다. 박수정 여사는 진우를 볼 때마다 철수라고 부르며 방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아련했지만 진우는 그녀에게서 아버지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진우는 박수정 여사와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단편적인 기억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그녀는 당시 작전의 책임자가 윤태호 소장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윤태호는 현재 예비역 장군으로 군 관련 단체의 명예회장직을 맡으며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이 나오자 진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윤태호는 진우가 육군사관학교 재학 시절 영웅적인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던 인물이었다. 진우는 당시 그의 강연에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제 진우는 그가 얼마나 추악한 진실을 감추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가을은 진우가 박수정 여사와 대화할 때마다 조용히 곁을 지켰다. 가을은 마치 과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진우를 응시했다. 어느 날 박수정 여사가 희미한 목소리로 그때 가을이가 상병님을 데려왔어 라고 중얼거렸다. 진우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가을이 김상현 노인이 돌아오는 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뜻일까? 진우는 김상현 노인에게 가을에 대해 물었다.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가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을이는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네. 마지막 임무에서 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가을이가 나를 발견하고 부대까지 데려왔네. 그리고 또 한 번은 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 철수가 가을이를 내게 맡기고 갔지. 진우는 가을의 존재가 단순히 노인의 반려견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을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이자 김상현 노인과 아버지 사이의 굳건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가을의 몸에 새겨진 희미한 상처들이 노인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듯했다. 진우는 윤태호 소장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최 중사는 만류했지만 진우의 결심은 확고했다. 제가 직접 그를 만나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가 진실을 부인한다면 제가 가진 모든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할 것입니다. 진우는 윤태호 소장의 자택을 찾아갔다. 호화로운 저택은 그의 위세와 부를 짐작하게 했다. 진우는 경비원들에게 윤태호 소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경비원은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잠시 후 윤태호 소장이 직접 진우를 맞이했다. 그는 여전히 늠름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그 미소는 진우에게는 가면처럼 느껴졌다. 이소희,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자네는 나의 강연을 듣고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재원 중 한 명 아닌가? 윤태호 소장은 반갑다는 듯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진우는 표정을 굳히고 윤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육지원 2호 전쟁 당시 특별 임무에 투입되었던 이병철 병장과 김상현 상병에 대해 아십니까? 윤태호 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그들은 오래전 실종 처리된 병사들이다. 왜 갑자기 그들의 이야기를 꺼내는가?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역력했다. 실종이 아니라 소장님의 지시로 버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아버지의 낡은 편지를 꺼내 윤태호에게 내밀었다. 윤태호는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과 함께 두려움에 잠겼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가 이런 것을 자네에게 알려줬나? 윤태호는 편지를 던지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나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그는 애써 진실을 부인하려 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소장님. 박수정 여사님의 증언과 김상현 어르신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소장님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수많은 영웅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희생을 묵살했습니다. 심지어 제 아버지를 탈영병으로 몰아붙이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분노는 폭풍처럼 몰아쳤다. 윤태호 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갑자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젊은 녀석이 감히 내게 이런 망언을 짓거리는 것이냐. 나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너 같은 어린애가 감히 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렸고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당신은 명예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명예는 당신의 손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소장님. 당신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힐 것입니다. 진우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윤태호의 눈을 응시했다. 윤태호는 진우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진우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시절의 자신, 하지만 그는 이미 변해버렸다.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어 추악한 비밀을 감추며 살아왔던 것이다. 하하하, 어리석은 녀석, 네가 감히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증거도 없이 이까진 낡은 편지 한 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냐? 윤태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이 진실이 드러나면 너와 내 가족은 물론 그 노인까지 위험해질 것이다. 명심해라. 이 진실은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윤태호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두렵지 않습니다, 소장님.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진우는 윤태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김상현 노인의 희생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진우는 윤태호 소장의 집을 나서자마자 최중색에 연락했다. 중사님, 윤태호 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최 중사는 진우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소인님. 험난한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언론과 접촉하고 당시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압력을 넣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김상현 노인과 박수정 여사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진우의 마음속에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이제 단순한 장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조수는 용감한 전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묵묵히 그를 지지하는 최 중사와 과거의 모든 진실을 품고 있는 김상현 노인과 박수정 여사, 그리고 충직한 가을이 있었다. 그들의 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이진우, 소위는 윤태호 소장의 노골적인 협박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내면에는 진실을 향한 더욱 강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최 중사와 함께 김상현 노인과 박수정 여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하고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당시 작전에 관련된 군사 기밀 문서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비록 공식적인 기록은 지워졌을지라도 어딘가에는 진실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군기록 보관소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단순한 열람이 아니었다. 진우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부대원들의 개인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윤태호 소장과 관련된 인물들의 동향까지 주시했다. 최 중사는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쌓은 인맥을 동원하여 비공식적인 경로로 정보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몇몇 나이 든 군무원들로부터 의미 있는 힌트를 얻었다. 당시 윤태호 소장이 평소와 다르게 특정 문서들을 직접 관리했다는 증언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자료를 뒤지던 진우는 마침내 한 가지 실마리를 잡았다. 당시 작전의 암호명이었던 새벽별이라는 단서였다. 새벽별 작전은 공식적으로는 실패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실패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진우는 이 암호명을 통해 관련된 비공개 문서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군기록 보관소의 외진 창고에서 오래된 문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는 새벽별 작전 비공개 보고서라는 제목이 붙은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당시 작전의 상세한 내용과 함께 이병철 병장과 김상현 상병의 이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들이 맡았던 임무의 중요성과 그들의 뛰어난 활약상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보고서 말미에는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윤태호 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작전 포기 및 철수 명령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는 두 영웅이 고의적으로 버려졌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중사님. 진우는 흥분하여 소리쳤다. 최 중사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정말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군. 자신들의 실책을 감추기 위해 영웅들을 버리다니.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윤태호 소장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고 이 문서를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다. 진우는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당시 새벽별 작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법한 다른 생존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김상현 노인은 진우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했다. 그는 오랜 세월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진우에게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당시 상황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특히 가을의 존재는 진우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노인은 가을이 당시 임무에 동반되었으며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때 가을이가 내 품으로 뛰어들었네.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마치 날 살리려는 듯이. 그리고 철수가 가을이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네. 꼭 살아남아서 날 데려가 달라고.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진우는 가을의 충직함과 그들의 끈끈한 유대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가을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모든 비극의 생생한 증인이었다. 진우는 윤태호 소장을 공식적으로 고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그는 군 검찰과 군 인권센터에 당시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새벽별 작전 비공개 보고서 4본과 함께 김상현 노인과 박수정 여사의 증언이 첨부되었다. 진우는 또한 언론에도 이 사건을 알리기로 했다. 그는 익명의 기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손에 있는 증거들을 공개할 의사를 밝혔다. 예상대로 윤태호 소장 측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군 내부에서는 진우의 행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군 기강문란이라는 명목으로 그를 징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윤태호 소장은 언론을 통해 진우가 군 내부의 음해 세력에 노란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진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진우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걱정하며 만류했지만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은 아버지와 김상현 어르신이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우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최중사는 진우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진우에게 힘을 실어주며 모든 법적 절차와 언론 대응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언론에 보도된 이친 영웅의 진실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국을 들썩이게 했다. 대중은 육전 2호 전쟁에 숨겨진 비극에 충격을 받았고 억울하게 잊힌 영웅들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김상현 노인의 초라한 모습과 그의 군복에 수놓인 훈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당시 젊은 장교의 오만함과 노병의 훈장에 대한 비하 발언은 대중의 공분을 샀다. 진우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 여론의 도매에 오를 것을 알았지만 이를 감수하기로 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오가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감당할 것이었다. 윤태호 소장은 여론의 문매를 맞자 더욱 거세게 방역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새벽별 작전은 국가기밀 사항이며 진우가 공개한 보고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김상현 노인과 박수정 여사의 증언은 노망난 노인들의 망상이라고 폄하했다. 그의 뒤에는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군 원로들과 정치인들이 버티고 있었다. 진실 공방은 치열했다. 진우는 수많은 비난과 압박에 시달렸다. 그의 상급자들은 그에게 조용히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했고 때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켰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군 검찰의 재조사 결과 새벽별 작전 비공개 보고서가 진보님이 밝혀졌다. 문서에 기록된 내용과 당시 부대 상황, 그리고 다른 관련 문서들의 비교를 통해 진보님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윤태호 소장의 친필 서명은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였다. 이 증거는 윤태호 소장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증거가 드러났다. 당시 새벽별 작전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한 은퇴한 군무원이 용기를 내어 증언을 한 것이다. 그는 윤태호 소장이 당시 작전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들을 직접 파기하고 이병철 병장과 김상현 상병을 탈영병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오랜 세월을 괴로워했지만 진우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증언은 윤태호 소장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모든 증거들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언론과 대중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고 군 내부에서도 더 이상 윤태호 소장을 옹호하기 어려워졌다. 진우는 김상현 노인과 함께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인은 낡고 바랜 군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의 가슴에는 빛바랜 훈장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대중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김상현 노인과 자신의 아버지 이병철 병장의 억울한 사연과 숨겨진 영웅적인 희생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새벽별 작전 비공개 보고서와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공개했다. 기자회견장은 숙연해졌다. 김상현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과 아버지 이병철 병장의 마지막 순간을 증언했다. 철수는 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었습니다. 상현아, 너라도 살아서 돌아가라. 내 아내와 어린 아들은 네가 지켜다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때 가을이 노인의 발치에 다가와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마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슬픈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다. 대중은 김상현 노인과 이병철 병장의 희생에 깊은 존경을 표했고 윤태호 소장의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했다. 진실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다. 윤태호 소장은 결국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고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진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상현 노인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다. 노인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홀가분함이 엿보였다. 고맙네. 젊은 양반. 자네 덕분에 철수의 억울함이 풀렸네. 이제 나도 미련 없이 갈 수 있겠어. 노인은 진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닙니다, 어르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어르신과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우는 노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책임감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하게 잊힌 영웅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윤태호 소장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잊혔던 새벽별 작전의 전말과 그 속에 묻혀있던 이병철 병장과 김상현 상병의 희생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다. 특히 젊은 이진우 소위의 용기 있는 행동과 그의 부끄러운 고백은 대중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그 나이에 군대 얘기나 하고 있어 라는 오만한 질책은 이제 젊은 세대의 반성과 기성세대의 성찰을 이끄는 화두가 되었다. 군 당국은 여론의 거센 비난과 진실의 무게 앞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국방부는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시 새벽별 작전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발표했다. 윤태호 전 소장은 직무정지 및 구금 상태에서 군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뒤를 봐주던 일부 군 원로와 정치인들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우가 제출한 새벽별 작전 비공개 보고서와 아버지의 유서, 그리고 김상현 노인과 박수정 여사, 그리고 익명의 군무원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쳤다. 조사 결과 윤태호 전 소장이 자신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 작전 실패를 은폐하고 이병철 병장과 김상현 상병을 고의적으로 버렸으며
심지어 이병철 병장을 탈영병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의 파렴치한 행위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진우는 이 모든 과정에서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 증언,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진실을 알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젊은 장교의 모범이 되었다. 최중사는 진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진우의 정신적 지주이자 든든한 조력자였다. 마침내 군사법원은 윤태호 전 소장에게 반역죄와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최고형을 선고했다. 그의 죄는 명예를 훼손하고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행위를 넘어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고귀한 정신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더욱 무거웠다. 그에게는 더 이상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아닌 역사 속에 기록될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윤태호의 처벌과 함께 이병철 병장과 김상현 상병의 명예회복 절차가 진행되었다. 국방부는 이병철 병장의 공식 전사 기록을 재정립하고 그에게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진우는 아버지의 훈장을 직접 받아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수십 년간 억울하게 묻혀있던 아버지의 희생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김상현 노인에게는 이미 수여되었던 훈장 외에 당시 새벽별 작전에서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 추가적인 훈장과 함께 국가유공자로서 최고의 예우가 주어졌다. 오랜 세월 세상의 냉대 속에 잊혀 살았던 노인은 이제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노인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받아들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우에 대한 깊은 감사와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을의 역할 또한 주목받았다. 가을은 기자회견장에 노인과 함께 나타나 침묵의 증언을 했으며 박수정 여사에게 노인을 데려다준 이야기, 그리고 이병철 병장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살아있는 전설견으로 불리게 되었다. 가을은 이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역사적 진실의 증인이자 사랑과 충성심의 상징이 되었다. 가을은 노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며 그의 유일한 벗이자 가족이 되어주었다. 박수정 여사는 이 사건을 통해 조금씩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우를 철수라고 부르며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김상현 노인과 진우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희미한 미소를 띠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진우는 군 내부에서 정의로운 장교로 인정받으며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 그는 과거의 오만함과 편견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진정한 리더십과 포용력을 갖춘 군인으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인의 명예와 인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의 부대를 순회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의 강연은 젊은 장교들과 병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진우는 강연에서 항상 이런 말을 덧붙였다. 어떤 영웅은 빛나는 훈장을 달고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하지만 어떤 영웅은 낡은 군복을 입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영웅은 겉모습이나 직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훈장은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져야 합니다. 그는 또한 이병철 병장 기념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억울하게 잊힌 참전 용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유가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김상현 노인은 재단의 명예이사장을 맡았고 최중사 또한 재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많은 국민들이 재단 설립에 동참했고 재단은 잊힌 영웅들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김상현 노인은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파지를 줍지 않았다. 대신 가을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요양원에서 박수정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진우는 김상현 노인을 친아버지처럼 모시며 자주 찾아뵙고 박수정 여사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보살핌을 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김상현 노인은 잠든 듯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곁에는 가을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노인의 영정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늠름한 모습과 함께 빛바랜 훈장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장례식은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수많은 국민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진정한 영웅에게 깊은 존경을 표했다. 가을은 노인의 관 앞에서 슬프게 울부짖더니 이내 그의 곁에 조용히 누웠다. 노인과 가을은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였다. 그들의 유대감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했다. 김상현 노인이 세상을 떠난 후 진우는 더욱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는 장군으로 진급했고 군개혁의 선두에 섰다. 그는 군대는 국민을 지키는 존재이자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곳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더욱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군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군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대의 빛을 향해 나아갔다. 박수정 여사는 김상현 노인의 사망 소식에 잠시 흔들렸지만 진우와 요양원 직원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점차 회복되었다. 그녀는 이제 철수와 상현의 이름을 부르며 희미한 미소를 띠는 날이 많아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이라는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보살피며 끊임없이 사랑과 위로를 전했다. 진우는 매년 아버지와 김상현 노인의 묘소를 찾았다. 묘비에는 그들의 이름과 함께 조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진우는 그곳에서 조용히 묵념하며 그들의 희생을 기렸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진실을 알렸다. 강산이 몇 번 변하고 진우는 백발이 성성한 노장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젊은 장병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나이에 군대 얘기나 하고 있어 라는 오만한 질책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한 남자의 오만함이 어떻게 깨지고 진실과 정의를 찾아 나서는 위대한 여정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치유, 그리고 진정한 영웅주의에 대한 창화였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오만함이나 초조함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대신 깊은 지혜와 따뜻한 인간미가 서려 있었다. 그는 김상현 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는 훈장이 아닌 마음속에 새겨진 진정한 훈장을 지닌 채 살아갔다. 그의 삶은 아버지와 김상현 노인의 희생에 대한 영원한 경의이자 세상의 모든 억울한 영웅들에게 바치는 헌사였다. 그리고 가을, 그들의 곁을 지켰던 충직한 영혼은 이제 하늘에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빛나고 있을 터였다.